이게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일 수도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도록 하라 그냥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카메라 드는 분은 찍으세요, 그냥, 이거는. 예. 매매사업자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양도세 우리 중과제도 때문에 사업자 등록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 하시죠. 중과제도 폐지됐다니까 세율이. 왜냐하면 매매사업자는 비교과세인데 뭘 비교과세해? 세율을 비교과세해. 그래서 소득세 세율로 내면 되는데 양도세 세율로 내니까 아파. 근데 그 세율이 없어졌대. 그러면 이제 비교과세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요 논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법, 소득세법 64조에 있는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한 특례계산 방식을 조문은 삭제를 해야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중과세율이 없어져서 비교과세 세율도 의미 없었으면 그것도 삭제가 돼야 되는데 소득세법 64조 가서 찾아보시면 작년 조문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런데 풀어보면은 내용은 좀 틀려요, 이제.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조문을 그대로 풀어봤을 때 자, 이렇게 되잖아요. 매매에서. 이게 이제 2014년 1월 1일 개정된 거를 가지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혹시 또 작년 거 가지고 저 사람 저러나 싶어서 불어요. 2014년 그 개정 번호까지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소득, 즉 사업소득세로 계산을 한 것하고 양도소득의 세율을 비교해서 계산한 것 중에 작은 걸로 낸다? 예, 그 작은 걸로 내는 건 없죠. 예. 비교과세라고 얘기를 할 때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낸다. 이 말인데 많은 것으로 들어가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빼고 비교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높은 걸로 낸다. 세금이 많은 걸로 낸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도대체 내가 어떤 집을 팔고 어떤 땅을 팔았을 때 더 많아지느냐 줄어지느냐. 자, 일단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시면 6에서 38%,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개월이든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으로 하면은 6, 15, 24, 35 하라고 하는 누진세율로만 냅니다. 과표 구간별로. 그런데 이게 금년도 기준으로 가면은 일단 중과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만 비교과세 대상이니까 나머지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주택 중에서도 시골에 있는 3억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중과와 상관없는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부동산은 뭐 지금까지 비교과세 안 했어요. 비교과세 하는 거는 요것만 합니다. 요거. 요렇게. 서울에 있는 집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사업용토리 시골에 있는 부자주택 임야나 농지라든지 요런 것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요 기간 요거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소득세법 167조에 이 내용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요 기간 내에 팔면 세율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작년 같으면 몇 프로였죠? 작년 같으면 몇 프로였죠? 50. 근데 올해 엄청 봐줘가지고 10% 깎아줬어요. 그래서 40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어떤 걸 뭘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났다. 1억 원. 그런데 난 매매사업자다. 그러면 세율을 적용할 때 1억 원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8,800만 원 초과하니까 35%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35%가 될 거예요, 일반은. 근데 그거를 중과 주택이고 내가 1년 이내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는 40%가 됩니다. 그러면 3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40%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과세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못해요. 특히 여기 35%는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율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세금도 한 1,500만 원 여기는 더 줄여줘요. 근데 여기는 줄여주는 거 없어요. 즉 4천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요번에 중과 폐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매사업자 하시는 분들 비교과세 해당 없다고 경매받아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팔고 이런 거 했다가 요 덤터기 다 쓰십니다. 자, 1년을 넘겼다. 1년을 넘기기만 하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장년세법은 1년을 초과하고 2년 안 된 시점에 팔면 40%였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집에 대해서는 1년만 넘기면 일반 세율로 바뀝니다. 경매하시는 분들 비교과세 무서워하시지 말고 1년 이상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똑같아요.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보유기간 1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집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팔 때는 40%로 과세 당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폐지된 게 없으니까 세율이 바뀐 게 없어요. 토지는 1년 이내에 팔면 50으로 비교과세 당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넘겼는데 2년 못 넘겼다? 그러면 40으로 또 당합니다. 2년 넘겨야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은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비교과세 페널티 안 먹고요. 땅은 2년 이상 갖다 팔아야 됩니다.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 단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중과 대상 주택이냐 토지냐 판단하시고, 근데 이런 땅이나 이런 땅이나 이런 집이 또 돈이 된다니까. 이런 거 아닌 건 또 돈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어디 시골에 있는 거 저기 농가주택 사가지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이나 조나 이런 거를 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로 취득을 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르면 또 바로 팔아야 돼. 또 이런 거 살 때에 소액 투자나 이런 거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출 끼고 뭐 전세 끼고 이런 거 투자하시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요. 이자 나가고 뭐 나가고. 임자 잘 만나면 빨리 팔아야죠. 그래도 세금을 생각하면은 1년 이내에 파는 거는 자제를 하셔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양도세로 낼 때보다 이제 뭐 세업자가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로 내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이거죠. 뭐 무조건. 위에 거 볼 거 없죠. 그래서 이걸 안 내기 위해서 이런 매매사업자를 해가지고 요렇게 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개정된 내용 보니까 역시 요 정도는 또 내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짜증나면 법인 만들어야지. 그러면 법인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와요, 지금. 여러분 질문하는 거 지금 차라리 지가 모아서 지금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세금 내기 어려운데 매매사업체 했다가 이제 법인으로 가면 요번에 바뀐 거 작년에 30% 추가과세 제도였어요. 근데 올해 10% 업 시킨대요. 근데 법인은 주택이든 토지든 다 한대요, 다. 공부하기 되게 어렵게 됐어요. 시험 문제 내면 엄청 틀릴 것 같아. 왜? 개인 양도세는 땅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10% 뭐 이렇게 세율도 뭐 안 해놓고 주택은 싹 없애주는데 매매사업자로 가면은 매매사업자로 하니까 뭐 그 양도세 세율이 또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좀 틀려지고 법인이 이러니까 법인은 몽땅 또 한다고 그러고. 어찌됐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이 법인명으로 파는 거는 무조건 주택이든 땅이든 10% 더 업시킨다. 비교과세 없이. 그러면 법인세가 20%다 그러면 30%, 10%다 그러면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동산 매매 차익이 10%가 엎어지니까. 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1년 봐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법인세 10%, 20%, 22%. 22% 뭐 몇백억 원 매출이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10% 추가과세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중과제도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10% 더 엎을 수 있다. 그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멈췄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올 때 투기지역이 그때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투기지역이 점차 해제됐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 이렇게 3개 있었는데 그것마저 풀어진 지가 벌써 5, 6년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 투기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민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 동네가 투기지역으로 묶여야 좋을까요? 좋죠. 투기지역으로 묶인다는 얘기는 집값이 엄청 뛴다는 얘기지. 세금은 뒷단이고 일단 집값이 뛰고 봐야죠. 투기지역으로 묶을 정도 되면은 예전에 제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 거기가 도청 소재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홍성에 있는 논밭들 엄청 뛰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가서 막 사고 이래서. 물론 저는 거기에 한 평도 집 땅은 없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 충청도 홍성 그 촌바닥을 투기지역으로 1순위로 묶은 거 아니에요. 토지 투기죠. 근데 가봤더니 고향 친구들 좋아라 술 먹고 뭐 맨날 니나노 이러고 살더라고. 어디서 돈이 생기냐? 땅값 돼가지고 한쪽 아래씩 팔아가지고 잘 쓰고 살더라고. 워낙 많이 뗐어요. 그러니까 투기지역으로 묶여지면은 이왕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네가 묶여졌으면 좋겠어. 10%만 더 내면 되니까. 단 묶어지면 취득에 대한 건 안 따져요. 묶어진 날 이후에 팔면 10% 더 내야 돼. 고시 딘 이후에 산 것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투기지역으로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로 해서 지정을 한 이상 이 동네는 그만큼 투기 차익이 생겼으니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이라도 팔면 10% 더 내라. 이게 투기지역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폐지됐다고 자꾸 말들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이 보시다시피 폐지되면 이런 법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세율, 장떡공제, 비교과세, 추가과세 이게 다 같이 없어져야죠. 이게 중과제도입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도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진 건 뭐예요? 세율도 주택에 대한 세율만 없애놓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제가 뭐라고 이 그룹을 줬냐면 중과제도 폐지, 완화, 강화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칼럼을 하나 더 자세히 써서 카페에 올릴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특히 법인으로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은 요 중소기업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찾아보시면 중소기업이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상시 고용 인원이 몇 명이냐 아니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중소기업이다 아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법인 같으면은 매매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출액은 올라갈 수 있어요. 부동산이면 한두 푼입니까? 매출액이니까 총액 개념이니까 이익이 아니라. 그런데 근로자 인원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그 범위를 정부가 요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중소기업 범위를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후년부터 적용되는 거는 400억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법인으로 인원은 무시하고 매출액이 400억을 넘으면 대기업, 400억이 안 되면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업종별로 적용되는데 우리 부동산은 부동산업이라는 업종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런데 단 올해 1년만 혜택을 주는 거지 내년부터는 알짜롭다. 내년부터는 다른 기업과 똑같이 추가과세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제가 미리 할게요. 2012년, 지금 2014년입니다. 작년이가 2013년이었고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지금 이런 중과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은 조금 힘들더라도 대출 같은 게 힘들더라도 법인으로 하시면 좋다.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강의 많이 해드렸어요. 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명으로 취득해서 파는 거는 법인세 위에는 일절 추가과세가 없었어요. 법 조항에는 있는데 부칙에서 하지 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본법에는 30% 추가과세가 있지만 부칙에서 안 해도 된다 하니까 2012년도까지는 그랬죠. 근데 2013년 즉 작년 1월 1일 개정되면서 30%가 부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매매하는 것은 30%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20%짜리 법인세가 50이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2013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사서 파는 거를 얘기하냐? 아니면 2012년 전에 샀던 거를
2013년에 파는 거를 얘기하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매법인을 했어? 부동산을 샀어? 전성기 말 듣고 2012년 1월 달에 12월 달에 중고가 부동산들을 한 10개를 법인명으로 딱 취득을 해놨습니다. 법인세만 내면 돼, 10%. 그런데 갑자기 2013년에 법이 바뀌었네? 그래서 2013년 1월에 팔았어. 그러면 거기다가 업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되잖아. 왜? 2012년 당시에는 안 는다고 그래서 산 거 아니오. 내가 안 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에서, 그죠? 법에서 안 는다고 그래서 샀는데 2014년에 딱 바꿔놓고 팔면 추가가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만드는 개정세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명으로 산 거는 30% 때리고 그 전에 사서 파는 건 안 때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즉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명으로 비사토를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2013년 10월이나 11월 달에 11월 30일 날 팔았다. 그러면 내년 법인세 신고할 때, 올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세 30% 업시켜서 내야 됩니다. 작년에 팔았으면. 그런데 올 1월 1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네요.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말이 뭔 얘기냐?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안 팔고 올해 팔아. 작년에 판 사람은 30%가 업되는데 올해 파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0%만 업되면 되는데 중소기업이니까 법인세만 내면 돼요. 좀 웃기는 법이야. 그럼 작년에 성질 급하게 먼저 판 사람은 다 내야 되고 기다렸다가 올해 파는 사람은 30% 업 안 하고 이런 논리예요. 자, 중소기업이니까 1년 완화되니까 만약에 법인명으로 작년에 샀던 거를 작년 12월 말일 이내에 팔았다면 작년 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까 30% 업. 올해 팔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거는 이렇게 줄여준다고 하니까 그냥 법인세만 내고 끝. 그럼 동일한 부동산을 양도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틀림없이 작년에 팔아서 30%업 당하는 분들은 소송을 낼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쟁송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비니까 우리 교육생분들은 작년에 파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었으면 얼굴이 벌써 붉어지는 게 제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왜? 작년에 팔아서 올해 조정계산 할 때 30% 업화해서 하는데 올해 파는 사람도 다 그렇게 낸다더라.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배 안 아파. 근데 나만 30% 더 내야 된다더라. A법인이 있고 B법인이 있는데 김 대표는 작년에 팔았고 박 대표는 똑같은 아파트를 법인명으로 샀는데 임자가 없어서 올해 판다. 그런데 얘 친구는 10%도 더 업 안 하고 나만 30%를 더해서 이번 3월 달에 조정계산해서 세금을 법인세로 내야 된다더라 하면은 그건 속 터지죠. 그건 참 안 옵니다. 기침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기침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법이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예. 그래서 법인 명의로 취득과 양도를 상상 타이밍을 보세요. 2012년 이전은 아무 상관없어요. 2012년 이전은 그 이후 지금 팔든 언제 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2012년 이전에 지금 취득한 거는 지금 이 법에다가 따로 붙이게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파는 거는 추가가세가 없는데 2012년 이전 취득분을 2015년도에 팔았다. 10% 업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 법의 규정은 합니다. 이 법의 규정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취득과 양도를 지금 면밀히 보면 대개 부칙에 그거를 적는데 국회에서 12월 31일 날 그냥 남들 송년회 한다고 띠까띠까 할 때 국회의원들끼리 졸려서 도장 찍은 거라 그런지 뭔가 좀 그런 게 치밀한 게 지금 아직 안 보여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제가 좀 짚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질의를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찌되었든
법인은 취득과 양도의 타이밍에 따라서 과세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틀려진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율, 요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4.1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얘기예요. 교재는 7쪽입니다. 7쪽.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게 4.1 부동산 대책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작년 1년 내내 떠들다가 지금 국회에서 보류되어 있던 게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4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됐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니 화랑 이런 소리 안 할 거야 아마. 작년 하반기에 많이 거래도 됐겠고 전월세 이런 부분도 고민할 게 없었겠죠. 그런데 정부는 확고한 그런 의지로 들이밀어냈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 이렇게 오다가 지금 마지막 수로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좀 더 확실하게 됐어야죠. 아까 얘기한 그 4.1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비삼용 토지 장터공제 문제라든지 세율 삭제라든지 비교과세 없앤다든지 추가과세 없애버린다든지 해서 노무현 정부 이전의 세제로 완전히 회귀하는 그거거든요. 4.1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거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나온 그 부동산 조세에 대한 페널티 규정들을 완전히 걷어내는 규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국회 통과한 거는 걷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된 것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다. 집에 대해서 요거는 작년에 뭐 이미 했죠. 유상거래 취득세율 연구이나 감면이라는 걸로 맨날 1년씩 간보고 넘어가던 거를 요번에 확정적으로 1, 2, 3% 줄여줬고요. 여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가 폐지됐다는 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예전까지는 세율을 취득세 세율을 줄이면 1주택자만 2주택자만 뭐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했는데 집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금액 이하의 집만 사면 무조건 이렇게 낮게 과세하겠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금액 이하에 대한 세율 인하도 중요하지만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느냐 이걸 따졌었죠. 지금 나온 제도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소급입법이죠. 작년 8월 28일 이후 취득한 거 다 인정해 주니까 혹시 세금 더 낸 사람 있으면 구청 가서 환급 신청하면 내주겠다. 이런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을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이내, 2년 이내 팔 때 세율이 줄여주는 것을 단타라고 그래요. 단기양도.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거의 고전적으로 이 1년 미만은 50, 2년은 40 이렇게 세금을 때리고 2년 넘어야만 일반 세율. 이것은 뭐 거의 10몇 년을 유지해온 세율 체계예요. 근데 이 체계를 요번에 바꿨어요. 여기 이것저것 머리 아프게 썼는데 신경 쓰지 말고요. 집에 대해서만큼 주택만 1년 이내는 40, 1년 넘으면 일반 세율.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거 혼동하지 말 것 싶으니 땅,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팔면 작년 50, 올해 40, 10% 줄었어. 이게 아니에요. 땅이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뭐냐면 어떤 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1년 6개월 만에 경매받은 걸 팔았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억 남았다고 합시다. 1억 남았다고. 너무 포장이 심했나? 1년 6개월 만에 1억 못 낸게요? 자, 1억 남았다. 1억 남았다. 주택이라면 얼마죠? 이걸 주택이라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8,800 초과니까 35%거든요. 그리고 누진공제 1,490만 원 빼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택이 아니라면 얼마예요? 주택이 아니라면 얼마예요? 주택일 때만 이런다니까? 주택 아닌 건 다 이렇게 해요? 주택으로 볼 때만 이렇게 줄여지지 주택 아닌 건 다 가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주택 아니면 이거네. 그럼 4천만 원. 빼주는 거 0원. 자, 엄청 중요해졌어요. 2천만 원을 낼 거냐, 4천만 원을 낼 거냐.
그러면 낸다는 사람은 죽으라고 집이라고 해서 2천 내려고 할 테고, 걷어가려고 하는 과세관청은 죽으라고 집이 아니라고 해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4천을 고지를 할 테고, 이런 얘기가 엄청 오래부터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번 더 하러 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옛날 공부. STC라 해서 신화세무 컨스턴트라 해서 예전에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뭐 한 한 달씩 공부하고 하던 시스템이 있었어요. 즉, 주택이 정의, 또 이것을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비과세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당장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국세청 해설은 실질과세거든. 건축물 대장만 가지고 판단하면 아주 심플한데 국세청은 실질과세니까 사실상의 용도가 뭐냐가 중요하지 그게 건축물 대장이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이게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국세거든. 그러면 실질과세거든. 만약에 이게 지방세라면 형식과세니까 사람이 살던 안 살던 건축물 대장이 오피스텔로 돼 있으면 사무실로 해서 주택으로 인정 안 할 겁니다만은 이거는 세무세에서 매기는 세금이고 그렇다면 소득세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면 집 모양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이 지금 2천이 차이 나더라. 경매 받자마자 오피스텔 안에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에? 사무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 그럼 들어가서 인테리어부터 해야지. 침대부터 드리고 주방 드리고 화장실 드리고 그래도 몇백이면 되잖아.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억이 남아야 지금 하지. 1억이 안 남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만들고 반드시 세입자한테 뭐를 해라? 주민등록을 꼭 시켜라.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하셔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피스텔 세 줄 때 주민등록 옮긴다면 세 안 준다 하고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쓰잖아요. 반대로 해야지. 주민등록 안 옮기면 세 안 준다 이렇게 쓰셔야죠. 착각하지 마세요. 주택에 대해서만 빼준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빼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득세 그 율이 작년까지는 3억 원 넘을 때 38였는데 양도세 마찬가지 1억 5천만 넘으면은 38%에서 구간율을 낮춰놨어요. 즉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소득자. 우리가 양도 차익이 많이 났다. 그럼 얘 작년 같으면 2억 원이다. 과표가. 그럼 세율이 35%짜리인데 올해는 이제 38%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 많이 높아지는 사람은 좀 많이 걷어가겠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요거 혹시 혼동할까 봐 듣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개정 강의규환 18페이지입니다. 특히 작년에 취득세 감면 조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취득세 규정은 앞으로도 인하는 했지만 추가 감면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택이나 또 올해 부동산 투자하고 할 때 팔 때 세금도 중요하지만 살 때 내는 취득세도 액계하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감면에 해당되면 꼭 감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국세는 양도소득세는 감면에 해당되면 신고를 안 해도 나중에 확인이 되면 깎아줘요. 근데 지방세는 되게 치사하다니까. 그거 안 했다고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100%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신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00% 감면 대상이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그럼 구청에서 세금을 매기려 해도 100만 원 빼기 100만 원 하면 제로야. 제로인데 뭘 어떻게 해? 다만 농특세 20% 20만 원은 과세래요. 그리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에서 몇만 원 더 붙여서 과세하겠죠. 근데 위에 본세 100만 원은 손을 못 댄다. 이게 국세는 대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린 가산세는 매기겠다 해서 100만 원에 대한 20만 원, 20%를 세금을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세무서가 고지하면 그래도 좀 소용한데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하면은 만만하게 보는데
이 세금 뭐냐. 난 감면 대상이라 안 냈는데, 낼 게 없는 사람인데, 안 냈다고 20만 원을 내라면 억울하지 않냐. 해서 맨날 싸웠어요, 작년에 구청에서. 이 4.1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규정화한 것 뿐입니다. 새로 만들어둔 거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시행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 조항에다 신설을 했으니까, 이제 제발 떠들지 말고, 감면 대상이 되어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신고 기간 내에 안 하더라도 필수 감면, 이런 선택적 감면 이래가지고 사실 내용이 확인되면 과세 안 해요. 오히려. 그런데 구청에서 취득세 매길 때는 앞으로 신고 안 하면 본세의 20%에다 그냥 때려버리겠대요. 농특세만 때리는 게 아니라. 농특세 때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 본세에다가 20%를 더 때린다는 거는 상당히 아픈 세금이죠. 신고하면 한 푼도 안 내는 건데. 기억하시라고 넣고요.